네,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 간단하게 앱 프로그램 만드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았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컴파스를, 즉 나침판을 쓰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거든요. 요거는 스마트폰의 특성 기능, 특성 센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에뮬레이터를 써가지고는 화면은 확인할 수 있지만 동작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 미리 주지하고 수업 따라가기 바랍니다. 예, 뭘 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컴파스가 뭐지, 나침판이 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 있겠지만 나침판이 뭔지는 알죠? 예, 남과 북을 가리키는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도구, 센서에 속합니다. 폰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과 북을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센서다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컴파스라고 하고요. 이름은 한글로 나침반, 판인 줄 알았더니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침, 자성을 갖는 바늘이 방위를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든 기구를 나침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나 항공기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죠. 옛날에 뭐 나침이 또는 컴파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스마트폰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된 센서들을 한번 조사해 봤다고 봤죠. 예, 그 센서 중에 보면 오리엔테이션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센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침판이거든요. 근데 이 나침판이 단순하게 방향각, 동서남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피치나 롤이라는 그런 데이터 값도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무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센서, 이거 말고도 스마트폰엔 많은 센서들이 들어있거든요. 움직임을 하는 거, 진동을 하는 거, 또 위치, GP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음성을 인식한다, 밝기를 체크한다, 온도를 측정한다, 기압을 측정한다, 이런 센서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센서를 써본 경우는 드물 거라 생각하지만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사용법까지 안다고 그러면 유능한 앱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나침판의 모양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뭐 대충 뭐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건 아니지만 모양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거 봅시다. 예, 오늘 실습하는 거는 크게 봐서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1, 2, 3로 되어 있는데 먼저 나침반 그림을 배치하고 그것을 회전시키는 거,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향으로 내가 어떤 폰에다가 나침판을 이렇게 배치할 거고요. 여기 이렇게 나침판이 있겠죠? 예, 이 나침판이 내가 폰을 회전을 시켜도, 폰을 움직여도 특정한 방향만을 가리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통 북쪽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예, 요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작업에서는 그 센서를 이용해서 방향각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기울기 값을 표현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 볼 겁니다. 아까 피치, 롤 이런 값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스마트폰이 좌우로 기울인 거, 앞뒤로 기울인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잡투 두 번째 단계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는 그런 값들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접하는 것 치고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소요시가 뭐 작업당 한 20분, 10분, 10분, 20분, 10분 적어놨는데 실제로 한 30분 내지 1시간이면 충분히 다 구현할 수 있고요. 동작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첫 번째 단계 나침판 그림을 이용해서 방향을 가리키는 프로그램을 지금 짜볼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인터넷상에서 이런 나침판 그림을 하나 다운로드 받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있으면 위쪽이 북쪽, 위쪽이 남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정확히 이렇게 서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다운받기 바랍니다. 다운받아서 그림은 자유롭게 저장해도 줍니다. 그림 파일이요. 그래서 뭐 컴파스라고 저장하면 더 제일 좋고요. 난 컴파스로 저장하고 쓸 겁니다. 한글 쓰지 맙시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나침판 그림을 찾고 그 중에서 북쪽과 남쪽을 정확히 가리키는 바늘이 어정쩡하게 돌아가 있는 거 말고요. 똑바로 되어 있는 거 찾아서 저장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나침반 그림을 다운받고 가능하면 남북을 가리키는 걸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가능하면 이 그림이나 이런 그림을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도 괜찮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명확하거든요. 이 그림 쓰지 맙시다. 왜? 반으로 돌아가 있죠? 이 그림도 쓰지 맙시다.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 좀 자유롭게 여러분 하나 다운받아서 저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름은 컴파스라고 저장합시다. 따라갈 수 있죠? 이 정도야 뭐. 예. 그림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그림판에서 가로 세로 픽셀 수를 약 300에 300 정도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죠? 그림판에서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이용해서 핸들을 잡아당겨서 조정하는 거 그렇게 맞춰달라는 겁니다. 커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그림이 너무 작을 경우 키우면은 좀 깨진 듯한 느낌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고 가로세로 한 300에서 300 정도 조금 뭐 10이나 20, 50 언더로 해가지고는 오차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앱이 멘토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랩 컴파스라고 지정을 합시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정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한글 쓰도록 하자. 영어 쓰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마이 프로젝트에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 선택하고 창이 열리면 여기다가 랩 컴파스라고 집어넣고 OK 누르면 됩니다. 자, 예, 그 다음에 그림이 표시될 나침판 그림 아까 다운받아 놓은 거 이제 그걸 표시하려고 그러면은 앱에서는 그림이 표시될 영역을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움직이는 그림일 경우는 꼭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고정된 그림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미지 같은 거 배치해서 놓은 것만인데 우리는 나침판 그림이 폰에서 움직이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팔레트에 보면은 여기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컴파스라고 있는데 캔버스를 갖다 여기다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이것들 키워서 쓸 생각이거든요. 캔버스 1 배치되면 캔버스 1 숫자가 붙게 되죠. 네, 배치 바랍니다. 지금 디자이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예, 캔버스가 배치됐으면 그 사이즈를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여기 보면은 위스하고 하이트 있죠? 이걸 300에 300 또는 250에 250 정도로 설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꽉 찬 그림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그림이 표현되는 영역, 움직이는 그림이 표현된 공간을 지금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캔버스 선택하고 프로퍼티 창에서 하이트하고 위스 지정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숫자는 한 300 정도로 설정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미디어라는 윈도우 뷰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업로드 파일 선택하면 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파일 선택한 다음에 아까 저장한 나침반 그림을 불러들여 주면 됩니다. 컴파스, 난 PNG로 저장이 됐네요. PNG하고 업로드 시키게 되면 바로 로드돼 갖고 들어올 겁니다. 여기 별표를 표시한 건 와일드 카드라고 하죠. 여기 다른 이름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파일 이름이 별표는 아닙니다. 이 정도 상식은 있을 거라고 믿는데, 오케이. 나는 이 그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컴파스 PNG로 저장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파일을 업로드 시켜준 겁니다. 예, 캔버스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 보면 맨 아래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캔버스 위에다가 갖다 놔주기 바랍니다. 요게 바로 캔버스, 나침반 그림이 올라갈 자리고 움직이는 그림을 저장하는 대상, 객체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얹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배치된 거 잘 확인하고요.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캔버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는 작업은 이미지 스프라이트에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미지 스프라이트 배치된 1이라고 숫자가 붙게 되죠. 그 다음 거 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치가 됐으면 이름은 컴파스.뭐뭐뭐라고 되어 있겠죠. 이 사이즈를 300에 300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림 첨부하는 건 이미지 스프라이트 하고서 속성창에 가보면 픽처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업로드가 되어 있으면 밑에 컴파스.png라고 나옵니다. 그것만 선택해주고 OK 누르면 됩니다. 없을 경우는 여기서 업로드 파일 누르고 다시 이때 파일 선택하고 불러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과 높이는 약 300, 아까 캔버스 사이즈랑 동일하게 맞춰줍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표시될 겁니다. 나침반 그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 그림이 폰 안에서 혼자 돌아요. 그걸 지금 연습해 보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침판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아까 그림만 배치한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센서라는 걸 사용을 할 거거든요. 오리엔테이션 센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팔레트에 보면은 센서라고 있거든요. 센서에 들어가 보면 오리엔테이션 센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화면에다 배치하게 되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요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거든요. 이 센서를 배치해서 센서에 제공되는 값을 갖다 쓸 거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값을 불러다가 우리가 표현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는 선택을 해주면 되죠. 방향 센서, 오리엔테이션 센서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뷰창에 배치해도 뷰창에 나타나지 않고 그 아래에 표시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요거입니다. 됐죠?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 쓰죠. 그겁니다. 그 단어. 디자인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예, 이제 블록 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블록 창으로 이동.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여기는 이렇게 캔버스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센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오리엔테이션 센서 배치된 거 봤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업로드 시킨 그림이 들어있는 것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배치했으면 기본으로 이네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꺼버리면 센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켜져 있는 거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 센서 배치하고 전체 화면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배치했으면 블록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선택하면 이렇게 블록들이 제시가 되고 맨 위에 있는 거 오리엔테이션 센서, 오리엔테이션 체인지 방향이 바뀌었을 때라는 블록을 골라주어야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센서는 방향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저희는 아즈무스라고 하거든요. 롤, 또 피치라는 정보도 제공을 하는데 그 항목은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걸 불러다 가져다 쓸 거거든요. 이 항목은 방향, 피치, 롤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살짝 끌어주면 뷰창에 배치가 되죠. 예, 배치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목 있죠? 예, 여기를 딱 누르면 이런 항목들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이미지 스프라이트 헤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set, 이미지 스프라이트 헤딩. 요거죠. 헤딩이 뭐죠? 공 머리로 받아치는 거 이야기하고 또 머리 방향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요 블록입니다. 이걸 해서 그림의 머리가 어느 방향을 할 건지 이걸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각도를 설정하게 되면 그 각도만큼 0도부터 360도니까 359도까지 설정해 주게 되면 그림이 그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걸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체인지 블록에다가 set 이미지 스프라이트 헤딩이란 블록을 이렇게 배치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예,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비어 있죠. 예, 여기는 여기 아즈무스 피치 롤인데 마우스를 딱 위에 갖다 놓으면 이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중에서 get 아즈무스라는 값이거든요. 그 값을 가져와. 그럼 블록이 딱 튀어나올 거고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거 지금 붙여준 겁니다. 요 값 가져왔고요. 아즈무스는 방향각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입니다. 방향각을 나타내는 변수 아즈무스 불러왔습니다. 지금 블록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다 된 겁니다. 바로 다운로드를 하네. 너무 간단하네. 예, 지금 작업한 그 블록 하나만으로도 나침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앱 인벤터에서 작업한 그 블록이 내 폰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폰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센서의 값을 받아다 그림을 이렇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예, 빌드에서 여기에 QR 코드를 선택해 봅시다.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을 잡아먹겠죠. 2, 3분, 많으면 4, 5분. 그 다음에 이 창이 열리게 되면 폰으로 AI 컴패니언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침판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해보기 바랍니다. 예, 설치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그 센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요구할 겁니다. 이때 다 허용해 주어야지 동작이 됩니다. 그럼 화면에 이렇게 바로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뜨면 움직입니다. 근데 폰에 따라서는 이게 바로 방향각이 맞지 않고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한번 좀 돌려주세요. 센서 한번 동작시키면서 방향 좀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확히 그리고서 책상에 놓고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속에 있는 그림이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변하지 않고 나타날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애플어를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스마트폰 바닥에 놓고 돌리면서 이 그림이 움직이는 걸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북쪽을 가리키는지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에서 북쪽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남쪽은 모르죠. 정확히 해 뜨는 곳이 동쪽이라는 건 알지만 정확히 여기가 동쪽인지 여기가 동쪽인지 우리 모른다고요. 정확히는.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작업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작업하기로 했죠? 조금 아까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이용해서 그림을 움직이는 걸 연습해 봤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공되는 값들이 있었죠. 아주무스, 롤, 피치라는 값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별도로 라벨이라는 창을 만들어서 거기다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값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런 값을 받아서 동작을 하는구나. 센서에서는 이런 값들이 출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해봅시다. 뭐 상식으로 알아야 될 거는 스마트폰이 있을 때 방향을 잡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 요걸 갖다가 아주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롤이라고 피치란 말이 나오는데 롤은 뭐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좌우죠. 오른쪽과 즉 이쪽하고 이쪽이 길어진 정도 좌우로 길어진 정도 값을 롤이라는 변수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피치라는 값이 있죠. 옆에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지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그 값을 갖다 피치라는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각도로 제시를 하죠. 각도 몇 도죠? 90도 기준다. 어쪽 방향으로 가면 0부터 90까지 증가가 되고요. 반대쪽은 0부터 마이너스 90까지 감소가 될 겁니다. 롤 값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할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번 표시해보는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2에서는 센서의 값을 화면에 표시하는 작업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그 값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라벨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이라고 있죠. 라벨. 라벨을 갖다가 여기다 끌어다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창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라벨 값을 갖다가 뭐 좀 조절했어요. 폭도 넓혀보고 폰트도 조절하고 그리고 여기 얼라인이라고 있죠. 얼라이먼트 이거는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센터로 맞추게 되면은 글자가 가운데 딱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거기다 뭐 출력 메시지를 적어도 되고요.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메시지를 표시할 창을 객체, 라벨이란 객체를 하나 배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록 창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아까 디자이너 창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가서 아까 만들었던 오리엔테이션 센서 체인지드라는 블록 요 아래다가 여기다가 라벨을 선택한 다음에 라벨 1을 선택한 다음에 set 라벨 텍스트라는 블록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즉 set 라벨 그러니까 라벨 1이라는 블록에 값을 설정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딱 배치하면 라벨을 선택하게 되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set이란 말이 앞에 들어가면 값을 설정하는 블록입니다. set이란 말이 없으면 그 값을 조회해가는, 불러가는 그런 블록이 되는 거고요. 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set 라벨 텍스트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의 값은 값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텍스트의 값은 여기 두 번째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인. 여기다가 붙여주십시다. 이건 뭐냐 그러면 여기 소켓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즉 하나의 문장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문장을 집어넣고 붙여서 표시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조인이라는 걸 쓰고요. 여기에 보면 일단 조인이라는 거 배치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블록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조인한 블록은 텍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예. 배치가 됐으면 조인에 항목이 하나, 두 개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하고 싶을 경우는 여기 설정 버튼을 딱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항목을 개수 몇 개 문장을 집어넣을 건지 마음대로 조절해도 됩니다.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빈칸 놔두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그래서 설정 버튼을 누르고서 스트링을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달았습니다. 오케이? 블록 작업하고 있는 거 잊지 말고요. join 텍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텍스트. 예, 텍스트에 들어 있는 거.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빈칸이 있거든요. 요걸 갖다가 요 뒤에다 붙여주기 바랍니다. 이제 멘트 그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배치하고 짜증이 나면 복사해서 두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복사해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나 네 개, 이 정도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붙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블록에서 화면에 표시할
메시지 만들려고 텍스트란 블록을 지금 배치해 봤습니다. 네. 둘을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배치하고 여기다가 피치 그 롤이라고 집어넣습니다. 앞에 슬래시는 거는 둘이 붙여서 한 줄로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띄어쓰기 요 뒤에 여기도 빈칸 놓습니다. 여기도 빈칸 놓거든요. 띄어쓰기 부분은 알아서 보이진 않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롤 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주무스는 방향, 롤은 뭐라고 그랬죠? 롤은 좌우, 피치는 앞뒤죠. 롤링이 심한, 오케이.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여기 텍스트에 조인이라는 걸 이용하고 메시지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값은 처리 안 했습니다. 이 두 개 블록, 빈 블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번에는 여기다가 피치하고 롤 값을 집어넣을 거죠. 아까 아주무스 썼듯이 여기 피치에 마우스 딱 갖다 배치 커서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피치 올라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롤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롤 선택해서 get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롤 값과 피치 값이 여기에 바로 삽입이 됩니다. 피치 땡땡보 숫자 얼마, 롤 땡땡보 롤 값 얼마 이렇게 화면에 찍힐 거예요. 찍히겠죠? 예, 이렇게 된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빌드에서 QR코드 스캔하고 나오면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출력 메시지 부분에 어떤 값들이 표시될 겁니다. 그 값이 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폰에서 해야 됩니다. 에뮬레이터 쓰는 거 아닙니다. 에뮬레이터 쓰면은 화면만 보이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요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알고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이게 도는 동안에 한번 써봐. 내가 앞에서 뭐 했었지?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주무스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롤, 피치 이게 뭐였지? 이런 생각 한 번씩 하면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했으면 뭔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값이 나름대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 하기로 했죠? 그 나온 메시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말해주는 기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 중에 값들이 보면은 그 아주무스나 롤이나 피치 값이 뭐뭐뭐 점 이런 식으로 소수야 5개짜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거 쓰는 게 뭐하다 그러면 매스에 보면 라운드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아주무스란 블록 이렇게 있었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여기다가 라운드 블록을 붙이게 되면 소수 이하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거는 아주무스, 요거 라운드인데 요 라운드 블록을 여기다 추가 끼워 넣게 되면 그러면 값이 보다 심플하게 나옵니다. 소수 이하 없이. 요것도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번 실습에서는 말해준 음성으로 서비스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스리 시작해 보죠. 너무 빠른 거 아니죠? 여러분이 따라올 때는 수업 시간 제한되니까 못 따라오시면 잠깐 스톱 시켜놓고 실습한 다음에 나오면 그 다음 단계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원래 3시간으로 찢을까 했는데 별것도 아닌 거 3시간 하긴 그래서 1시간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좀 염두에 두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주무스 롤 피치의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메시지 아주 다듬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서 보기가 좋죠. 기울어진 게 아니라 위로 몇 도 올라가고 아이고 다시 오져버렸네. 위로 몇 도 기울어졌고 아래로 몇 도 기울어졌고 이런 게 나오면 보는 사람이 이 그림만 보는 것보다 정확해지겠죠. 우리는 여기에 말해봐 라는 기능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읽어준다는 거예요. 음성 표출을 시작한다. 이 음성을 표출한다, 표현해서 출력한다 이런 소리인데 이런 객체가 바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합니다. 텍스트 문자를 말해라 이 소리거든요. 요 객체 써서 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잡3 하고 있습니다. 롤값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단 아주무스는 장치의 상당히 북쪽을 가리킬 때 0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쪽을 가리키면 90도, 남쪽이면 180도, 서쪽이면 270도가 나옵니다. 즉 이게 0도가 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방향각을 표시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반면에 롤과 피치, 롤은 장치가 수평일 때 롤은 예죠. 좌우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90도 증가가 되고 오른쪽이면 감소가 됩니다. 틀린가? 그리고 피치는 앞뒤 요 앞부분이 얘가 위로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변동을 합니다. 이런 점을 알면서 메시지가 출력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말도 그렇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읽어주는 걸 이번 시간에 하는 거고요. 봅시다. 알고 있으란 소리예요. 이게 뭔지 롤, 피치, 방향각이 의미하는 거. 오리엔테이션 센서라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센서 기술은 최첨단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센서는 못 만들어냅니다. 기술 선진국이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본의 기술이 종속되어 있고 그때 반도체 전쟁 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센서류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다 수입해 쓰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 기술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이 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단한 회사들이거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진짜 많은 맛에서 기술 강국이 되는 거고요. 예, 알고 있으라고요. 오리엔테이션 센서라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메시지를 제가 블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인이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각도 정북은 0, 그리고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요 부분을 여러분은 아주 쓸 수 있는데 이걸 라운드라는 걸로 갖다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얘는 소수 이하 0.1까지 표시하는 거고요. 라운드는 소수 이하 없이 표시합니다. 그냥 숫자만 덜렁 표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if은 조건문 썼는데 몰라 상관없습니다. 똑같이만 해주면 됩니다. 그 값이 0이면 전후 수평하다. 그리고 그 값이 크면 아래로 기울어졌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줄 겁니다. 또 여기 롤 있죠. 롤 값이 0이면 좌우가 수평하다 메시지 내보내고요. 그 크면은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메시지를 보다 친절하게 내보내도록 블록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여기 요 원표시 요거 요거는 원표시입니다. 엔터키 위에 보면 원표시죠. 줄바꿈하라는 소리입니다. 요것도 넣어주기 바랍니다. 하는 과정 중에 잘 안 되거나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류라 그러면 원하지 않는 형태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게 있으면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초보자는 실수할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실수하기 바라고요. 아까 만들었던 건 이 그림이었죠. 이걸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치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걸 놓고서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름이 동일하잖아요.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 알고 블록에서 작업해 주기 바랍니다. 음성 서비스 하는 거는 블로그 만들어서 다시 또 디자이너로 와가지고 텍스트 스피치라고 여기 미디어라는 항목에 가보면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항목을 끌어다 배치합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non visible component에 배치가 됩니다. 갖다 놓으면 끝난 겁니다.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또 하나 요 밑에 버튼도 갖다 놨습니다. 요 버튼도 꼭 갖다 놓주기 바랍니다. 요거 버튼을 버튼 1으로 배치했네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편하게 버튼 아무거나 배치하고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말해봐라고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이름은 버튼 1으로 설정이 됐네요. 자동 설정된 거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버튼 1을 배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 그 이름은 버튼 1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말에다가 말해봐라고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폰트 사이즈 등 조절하고요. 그리고 폭 같은 거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해 주기 바랍니다. 알죠? 꼼꼼하게 해놨는데 나름대로 여러분이 따라오기 바라고요. 이런 거는 진하게 크게 해야지 보기가 좋으니까 이런 건 닿으면 설명 안 합니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버튼이 배치됐으면 버튼을 블록 창으로 와서 버튼을 딱 선택하면 이런 블록들이 제시가 되죠. 지금 맨 위에 있는 왼 블록 클릭을 선택해서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즉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일을 할 거죠? 말해야 되죠. 뭘 말하죠? 전체 오리엔테이션 센서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변형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봅시다. 예.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은 어디 갔냐. 이거 여러 가지를 배치했는데, 버튼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 스피치, 요거 텍스트 스피치를 누르게 되면 이런 블록이 제시가 되고, 여기 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말해라라는 기능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요 블록, 이렇게 생겼죠? 요걸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버튼 누르는 순간에 얘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글로 합니다. 기준은 메시지가 한글이면 한글로 말하고, 영어면 영어로 자동으로 읽어줍니다. 중국어도 읽어주겠죠? 한번 연습해 보고요. 지금 블록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말할 수 있는 기능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능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됐으면 여기에 라벨을 집어넣는데
메시지 내보낼 거 집어넣어야 되죠. 라벨 텍스트에다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거 라벨 1, 이거 아까 우리 디자인할 때 나침판 밑에 여기 배치 한 줄짜리거든요. 이걸 한 줄이나 두 줄, 세 줄 한 친구는 조인을 해가지고 묶어줘야 됩니다. 하나일 때는 직접 요거만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됩니다. 셋 없습니다. 셋 없어요. 즉 들어있는 값 불러오라는 소리입니다. 라벨 누르면 여기 셋, 라벨 1, 셋 없이 텍스트라는 거 갖다 여기다 붙여주는 거죠. 요거 끌어다 붙인 겁니다. 예, 이걸 왜 이렇게 갖다 썼냐 그러면 여기에 롤도 있고 아주무스도 있고 피치도 있는데 이게 요 블록을 벗어나면 요 블록을 여기서 보면 이 값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건 지역 변수 요 안에 요것들은 요 안에서만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마침 요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갖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요 내용을 말해달라는 거죠. 예. 메시지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이 되는 거 보는 거니까요. 하다 보면 이제 이쁘게 만들겠죠,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이 블록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오고 버튼을 딱 누른 순간에 아마 음성이 서비스가 될 겁니다. 신기하죠? 폰에서 해야 됩니다. 또 앞에 걸 했는데 나름대로 개성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오리엔테이션 체인지 이 블록을 바꿔도 됩니다. 각도를 보다 정확히 했죠. 이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 구분해서 앞으로 몇 대 내려갔다, 위로 얼마 올라갔다, 또 롤 값으로 왼쪽으로 얼마 기울였다, 오른쪽으로 얼마 기울였다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도록 블록을 좀 수정도 해봤습니다. 앞에 거랑 동일한 건데 수정해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면 안 돼. 그럼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기 오리엔테이션 센서 체인지 블록에 같이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센서가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뭐 그때마다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시도 안 해봐도 됩니다. 한번 시간 될 때는 한번 해보고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말하기 전에 벌써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버튼을 만든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시도하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네, 꼭 다운로드해서 폰에서 QR코드 스캔하고 다운로드해서 버튼 누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세 번째 작업 연습한 거거든요. 꼭 실습을 통해서 폰에서 나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블록과 비교하면서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라는 거 생각도 한번 해 주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꼭. 끝. 우리가 좋아하는 말. 지금 우리 뭐 연습했죠? 나침판 센서,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이용해서 현재 방향각을 확인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에서는 그림을 놓고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 작업에서는 센서의 값을 밑에 표시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작업에서는 그 표시된 내용을 말로, 음성으로 출력하는 내용까지 해봤습니다. 좀 빨리 진행되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오픈 채팅방으로. 예, 수고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